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지역 민심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입지 선정 용역조사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네. 이 유치전을 두고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참 해묵은 문제입니다. 여러 해가 됐어요.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김해공항의 이제 이 포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네. 현재 한 500만 명 이상, 6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동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20년을 넘어서 2023년 정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의 상황으로는 이제 유치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입지 선정이 문제입니다. 네.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격돌이 시작됐는데 이 조금은 내륙에 있는 밀양, 또 이제 부산 바닷가 쪽에 있는 가덕도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입지가 문제가 돼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돼 왔어요. 최근에는 관련된 지역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 경남, 울산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TK와 PK의 격돌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밀양은 사실상 경상남도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TK 지역은 아니지만 예. 대구와의 이제 거리의 접근성이 가깝죠. 그런 면에서 이 5개 지자체 장이 모여서 어쨌든 6월 말에 발표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발표에 무조건 따르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부산은 가덕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4개 지자체, 그러니까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은 밀양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발표가 나든지 네. 이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공항 문제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1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 이런 평가 때문에 백지화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역대 정부마다 신공항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됐었는데 MB 정부, 지난 정부에서 네.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200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공항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이번에 나오는 것도 타당성 조사예요. 어느 입지가 가장 공항에 적합하냐 이 문제인데 그때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2011년 3월 말에 발표한 결과 밀양이거나 가덕도거나 모두 경제성이 없다. 향후에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해도 그렇게 이제 이 흑자가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폐기가 된 겁니다. 용도 예. 폐기가. 네. 그래서 자 신공항 프로젝트는 무산 이렇게 됐는데 2012년이 어떤 해였나요? 바로 대선이 있었던 해였죠. 네. 그래서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후보와 그리고 당시 또 문재인 야권의 후보가 격돌하면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다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제는 20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네. 가덕도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요. 야권 안에서도 지금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공약 이행을 하시오. 그러면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는 이제 이 이야기는 타당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공항이 어떻게든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역시 이 TK 가덕도냐, 밀양이냐, 아니면 PK의 가덕도냐 이 상황에 따라서 아마 6월 말에 발표가 나면 상당한 파란이 일 것입니다. 네. 뭐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는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이제 입지 선정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데 이 각각의 강점들을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죠. 밀양은 사실은 이제 주거지 밀집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륙 네.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환경 피해 문제가 좀 크다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을 많이 깎아야 돼요. 27개의 봉우리를 절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가덕도는 환경 문제는 없느냐면 환경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를 매립해야 돼요.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 또 주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가장 국내에서 제1위 국제공항 하면 인천공항인데 네. 결국은 이제 섬에다가 매립을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덕도도 24시간 소음 피해 없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밀양보다는 장점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약점이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의 경우에는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울산 지역 다 접근성이 1시간 이내 거리인데 네. 가덕도는 부산에서도 이제 바다 쪽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 외곽에서 이 공항을 이용하러 갈 때는 상당한 좀 접근성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는 각각 밀양과 가덕도가 정말 좀 우열을 얘기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장단점을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음과 안전성, 이 접근성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신공항 유치 문제 때문에 지자체장들도 날이 굉장히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친박으로 불리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까지 언급하면서 네. 이 정치적 판단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뭐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TK의 이해를 반영할 만도 한데 부산이라고 하는 지금 광역시의 지자체장입니다. 네. 부산시장의 입장에서는 부산 시민 또는 우리가 PK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경남은 밀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이제 밀양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네. 또 경남 주민들의 이해는 반반 갈려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친박임에도 불구하고 8일에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치 공항의 입지 선정 발표가 아주 공정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뭐 정부 중심부에 어디로부터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문재인 이제 전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이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공항은 가덕도로 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권 의원들이 PK 지역에서 꽤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20대 총선에서. 그런데 문제는 또 TK 지역에서도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영남은 이 여권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여권 내에 TK 대 PK의 마치 경쟁처럼 보여졌는데 이제는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이 함수가 매우 복잡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5개 지자체장들은 정치권은 빠져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야권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금 집안 싸움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친박 비박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장 지금 현재 뜨거운 현안이 바로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되어버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TK와 PK는 내년이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MB 정부에서는 무산됐던 프로젝트고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제기된 문제고 이번 정부에선 어떻게든지 부지 확정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TK, PK 어느 쪽에 승패가 갈리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 국면에서는요. 이게 우선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민심이 움직이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PK 지역은 이제 부산 민심이 야권도 다수 당선이 된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권 인사들이 더 많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예. 만약에 가덕도를 놓치게 되면 PK 민심은 거의 이번 정부에 거의 반하는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또 여권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도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인 쟁점의 핵심의 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남 지역의 의원을 배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공항 유치 문제에 더 이상 손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 이미 총선 전에 이 총선 유세를 하면서 부산에서 5명의 의원이 나오면 신공항은 가덕도로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총선 당시에도 이미 대구 지역에서 야권의 주자로 뛰고 있던 김부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부산에서도 5명 현역 의원이 탄생했고요. 네. 또 TK 지역에서 대구에서도 김부겸 이 의원이 탄생을 했고 무소속이지만 야권의 홍일학 의원도 탄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TK와 PK에서 고루 야권 의원들이 나온 상황에서 네. 지금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는 것은 이 야당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거기다 이 김부겸 의원은 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문재인 이 대선 주자 대 김부겸 대선 주자의 격돌로 보여져서 지금 여권처럼 야권도 또 TK, PK가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덕도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최근에 이 행보와 발언에서 보면 이 부산 가덕도 유치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요즘 여도, 야도, 개파도 아닌 그 신공항발 정계 개편설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사실은 꼭 이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지역적인 어떤 기존에 강구했던 경계가 많이 해체됐죠. 그래서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이제 여권 의원들도 등장을 했고 또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는 야권 이제 의원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친박 비박 싸움에 사실은 여권 지지층도 많이 식상해 있는 게 사실이라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제3당 바람이 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조금 이제 어려움에 또 처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중도 보수의 재집결, 정계 개편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이제 19대 국회의장에서 내려온 정의화 전 의장이 이 당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신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또 20대 국회 안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초당적인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중도 개혁 성향을 좀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신공항 문제 때문에 보나마나 6월 말 7월 초부터 이제 민심이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TK, PK의 이제 이긴 쪽과 진 쪽에 아주 미묘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이 대표적인 여권의 텃밭이었던 영남권의 민심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정계 개편론이 오버랩이 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다음 내년도 대선을 앞둔 민심의 요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에 또 편승하는 정치적인 새로운 세력의 등장도 가능하고 여권, 야권 모두 정계 개편의 기회이자 또는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짐은 상당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거대해지고 있잖아요. 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이 공항부지 선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다가 결국에 세금만 낭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될까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신공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영남권, 동남권 신공항은 이번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경제성 평가가 2011년에 나쁘다고 나온 것과 달리 이제는 김해공항은 포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전례 중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성공했고요. 네. 김포공항은 이제 좀 이 인천공항의 그 역할을 넘겼지만 아직도 충분히 수익성을 내고 있거든요.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되는 게 확정됐죠. 예.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만 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제주공항은 지금 관광객도 많고 중국 유커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제주공항이 포하기 때문에 네. 제2공항이 생겨야 되고 생길 겁니다. 근데 실패 사례는 청주국제공항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상당히 기대를 모아서 중부권 신공항,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3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오픈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2007년이 지나서야 이제 1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이용객의 대다수는 다 국내선 이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아직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적자에 쌓여 있거든요. 네. 또 대표적으로 설악권 관광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양양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져 있죠. 속초공항은 안개 때문에 결항률이 30%나 돼요. 강릉에도 공항이 있는데 국내선만 이용하고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양양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졌지만 양양 국제공항에 걸맞는 유동인구의 어떤 수용이라든가 충분한 활용성, 특히 국제선의 이제 이착륙 문제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전국의 일부 국제공항들이 적자에 많이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항을 무조건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예측을 잘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 논리보다는 정말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타당성 검토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공항 문제도 정치권이 막 이 뜨겁게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네. 민심을 끌어오려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번 공항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외국 기업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그 과학적인 객관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정말 합의하고 수용하는 그런 또 이제 지는 쪽에서도 아, 이것이 타당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함께 또 이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통합의 과정이 중요한데 정치권이 지금 통합보다는 신공항을 좀 악용한, 남용한
이것을 좀 활용하는 정치적인 공세로 흐름이 타고 있어서 네.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또 안타까움, 우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앞서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글쎄요, 지난번처럼 백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백지화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는 김해공항이 이렇게 빠르게 포화 상태에 도달할지 몰랐는데요. 2020년이 좀 넘어서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년에 1000만 공항 시대가 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게 이 영남권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국내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가야 되고요. 부산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제2 국제도시 아닙니까? 부산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가덕도를 주장하는 것은 항만이라든가 산업 인프라든가 연계될 수 있다라는 또 강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어디가 되든지 환경 피해는 다 불가피합니다. 산을 깎든 바다를 메우든 마찬가지예요. 환경 피해 상황인데 뭐 이제 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학적 타당성을 최우선시해야 되고요. 공항이 무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은 반드시 영남권에 필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두 지역의 이 첨예한 갈등 때문에 이게 어디도 손들어줄 수 없다라고 무산되면 공항은 지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더 늦어질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또 다른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영남권 신공항을 그렇겠네요. 또 다시 살려낼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똑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승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공항 부지가 선정이 돼서 네. 지금 우리가 이 영종도 인천공항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만들어져서 지금 굉장히 잘 예. 활용이 되고 있죠. 이 92년에 결정이 돼서 7년간 공사가 있었던 거고요. 개장한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대계를 최소한 내다봐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 16일, 17일 정도 지금 발표가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 공방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국민들이 여기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백지화는 되지 않고 어떻게든 선정이 된다는 것인데 사실 밀양이 되든지 가덕도가 되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맞습니다.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미 분열된 지역 민심을 추스르는 것도 굉장한 과제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되고요. 지금 야당도 이 논란에 가세한 만큼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돼서 20대 국회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에 정말 이게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5개 지자체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5개의 지자체, 여기에 여야 20대 국회 네. 모두 다 이제 함께 좀 힘을 모아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덕도가 되든 밀양이 되든 후폭풍은 반드시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100% 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 공항이 들어오는 걸 다 반기지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단체들,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 어디 모두 다 환경을 피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또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선진적인 신공항 건설의 공법과 기법을 잘 활용해서 바다를 메우는 형태가 되든 산을 깎는 형태가 되든지 이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 첨단 신공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지기 위한 과정상의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